이준호 씨는 큰 IT 회사에서 고위 관리자로 일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그는 위장병 때문에 엄격한 식단을 지켜야 해요. 밥은 소화가 잘 되는 유기농 재료로만 먹고 기름기 있는 음식은 피하죠. 그럴 때마다 아내 한서연이 큰 도움이 돼요. 서연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직접 챙겨주거든요. 그 도시락은 그냥 밥이 아니에요. 채소를 얇게 썰어 예쁘게 배열하고 검은 깨를 뿌려서 영양 균형까지 완벽하게 맞춰요. 회사 동료들은 그 도시락을 볼 때마다 와, 이건 예술 작품이네. 형수님이 진짜 천사시네요. 하면서 부러워하죠. 준호도 그럴 때마다 뿌듯해하면서 내 아내가 최고야라고 웃으며 대답해요. 아침에 서연이 도시락을 건네줄 때 준호는 항상 고마워요. 오늘도 고생했어. 덕분에 내가 버티네라고 말하면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맛있게 먹어요라고 답하죠. 그럴 때 준호는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아요. 결혼한 지 5년째지만 아직도 신혼처럼 느껴지거든요. 서연은 원래 피트니스 강사였는데 준호와 결혼한 후에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전담했어요. 대신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몸 관리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서연의 일상이 조금 변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하죠. 오늘은 고급 건강관리 코스에 가봐야 해. 당신 식단에 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걱정돼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피곤할 텐데 라고 물어보면 서연은 괜찮아요. 당신을 위해 하는 건데요. 하면서 손을 흔들며 나가요. 준호는 서연을 완전히 믿어요. 왜냐하면 서연은 항상 솔직하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니까요. 출근해서 도시락을 열 때마다 그 정성이 느껴지죠. 오늘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냈어요. 밥 위에 얇게 썬 당근과 브로콜리가 예쁘게 놓여 있고 검은 깨가 고르게 뿌려져 있어요. 동료 하나가 지나가다 보더니 형, 오늘도 도시락이 끝내주네. 나도 이런 아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준호는 웃으며 운이 좋지라고 대답하면서 포크로 채소를 집어먹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서연의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이네요. 밤에 늦게 잠들고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요. 준호는 주말에 같이 쉬자고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엔 둘이서 산책이나 할까? 라고 물으니 서연은 좋아. 비 안 오면 가자라고 답하죠. 그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비가 쏟아지네요. 하늘이 검고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쳐요. 준호는 원래 긴급 회의 때문에 회사에 가야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어요. 오늘은 집에서 쉬자 하면서 집으로 일찍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고요해요. 평소라면 서연이 주방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실 테이블 위에 도시락 상자가 놓여 있어요. 그 도시락을 보자마자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침에 준호가 챙겨간 도시락과 똑같아요. 같은 포장지, 같은 채소 배열, 당근과 브로콜리가 얇게 썰린 모양까지 일치해요. 심지어 검은깨 뿌린 패턴도 똑같아요. 그런데 준호의 도시락은 아직 사무실 가방 안에 있어요. 어제 먹고 남은 거라서 오늘 가져간 게 아니에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도시락을 내려다봐요. 손이 떨려서 뚜껑을 열어보니 안쪽도 동일해요. 밥알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담겨 있고 채소가 신선하게 빛나요.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서연아 라고 조용히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어요. 복도 쪽으로 걸어가니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서연이 침대 옆에 서서 뭔가 정리하고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자마자 눈이 마주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네요. 동공이 살짝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여요. 준호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요. 준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회의가 취소됐어. 그런데 저 테이블 위에 도시락은 뭐야? 라고 물어요. 서연이 시선을 피하네요. 아, 그건 그냥 연습으로 만든 거야. 당신 식단 테스트 하려고라고 대답하지만 눈이 바닥을 향해 있어요. 준호의 가슴이 쿵쾅거려요. 평소 서연은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손을 꼬며 서 있어요. 비가 더 세차게 창문을 때려요. 집안이 갑자기 춥게 느껴지네요. 준호는 테이블로 돌아가 도시락을 다시 확인해요. 손가락으로 채소를 만져보니 아직 따뜻해요. 이거 방금 만든 거잖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라고 말하니 서연이 가까이 다가와요. 미안, 그냥 당신을 놀라게 하려고 했어라고 하면서 웃으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요. 준호의 머릿속에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네요. 왜 도시락이 2개일까? 서연의 아침 일정이 정말 코스 때문일까? 서연은 준호의 팔을 잡으며 비 오는데 피곤할 텐데 쉬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준호는 그 손을 살짝 뿌리치네요. 솔직히 말해. 이게 뭐야? 라고 다그치듯 물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네요.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이야 라고 중얼거리지만 목소리가 갈라져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어요. 비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네요. 서연이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르는데 컵이 떨려서 물이 조금 쏟아져요. 조심해라고 준호가 말하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요. 왜 서연이 이렇게 당황하는지, 그 도시락이 왜 여기 있는지. 서연이 물컵을 들고 다가와 마셔. 진정해라고 하네요. 준호는 컵을 받아들지만 입맛이 없어요. 최근에 네가 일찍 나가는 거. 그 코스 때문에 정말이야? 라고 물으니 서연이 고개를 끄덕여요. 응, 당신 건강을 위해 공부하는 거야 라고 답하지만 눈빛이 흔들려요. 준호는 더 캐묻고 싶지만 서연의 떨리는 손을 보니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오후 내내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요. 서연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지만 칼질 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워요.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켜지만 집중이 안 돼요. 화면에 비가 내리는 뉴스가 나오네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엔 집에 있으라고 하네라고 준호가 중얼거리니 서연이 주방에서 그러게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대화가 끊겨요. 오늘 도시락 맛있었어? 라고 서연이 물으니 준호는 응, 평소처럼이라고 짧게 답해요. 서연의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가 들려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서연이 미안해, 오늘 좀 피곤해서라고 말하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에 그 도시락 이미지가 떠나지 않아요. 밤이 돼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서연은 먼저 잠든 척 누워있지만 숨소리가 불규칙해요. 준호는 천장을 보며 생각해요. 서연의 최근 변화, 그 일찍 나가는 시간, 그리고 오늘 그 도시락. 왜 똑같이 만들었을까? 준호가 살짝 몸을 돌려 서연을 보니 그녀의 눈이 살짝 떠져 있어요. 못 자? 라고 물으니 서연이 응, 비소리 때문에라고 답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 불안이 스며 있어요. 준호는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아요. 차가워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라고 말하니 서연이 없어. 정말이라고 대답하면서 손을 빼내요. 그 순간 준호의 가슴에 작은 균열이 생겨요. 완벽했던 일상이 조금씩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일찍 나갈 준비를 해요. 오늘도 코스가? 라고 준호가 물으니
응, 마지막 수업이야 라고 말하면서 문을 나서요. 준호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지만 하늘이 여전히 흐려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도시락을 챙기는데 어제 그 테이블 위 도시락이 사라졌어요. 서연이 치웠나 봐요. 회사에 가서도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동료가 형, 오늘 도시락도 예술이네라고 하니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그렇지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점심을 먹으면서 채소를 씹는데 어제 그 똑같은 배열이 떠올라요. 서연의 호탕한 표정이 왜 그렇게 당황했는지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서연의 답장이 바로 와요. 당신 좋아하는 거 해줄게. 그런데 그 메시지가 평소보다 짧아요. 퇴근길에 준호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봐요. 거리가 젖어 있고 사람들이 우산을 접으며 걸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이미 와 있어요. 어서 와라고 말하면서 안아주려 하네요. 준호는 안기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오늘 코스 어땠어? 라고 물으니 서연이 좋았어. 새로운 레시피 배웠어 라고 답해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는 참지 못하고 어제 그 도시락 정말 연습이었어 라고 다시 물어요. 서연의 젓가락이 멈춰요. 왜 또 그 얘기해? 믿어주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날카로워요. 준호는 미안, 그냥 궁금해서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요. 서연이 설거지를 하면서 등을 돌린 채 서 있네요. 준호는 그 등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요. 그 주 내내 비슷한 일상이 반복돼요. 서연은 여전히 도시락을 챙겨주고 준호는 회사에서 먹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서연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니 알림이 와 있어요. 내일 아침 7시 기다릴게. 발신자가 건강 코치로 저장돼 있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지만 손이 떨려요. 서연이 샤워에서 나오니 누가 메시지 왔어? 라고 물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코스 관련이야 라고 말하면서 지워요. 준호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하지만 밤에 누워서 그 메시지가 떠올라요. 기다릴게라는 말, 왜 코치가 그런 말을 할까? 서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눈을 감아요. 그런데 잠이 들기 직전 서연이 몸을 뒤척이며 중얼거려요. 미안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위장병이 더 심해져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쓰려요. 의사는 식단 잘 지키고 마음 편히 가져요라고 하네요.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그 얘기를 하니 그녀가 더 신경 쓸게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눈빛에 죄책감이 스치네요. 준호는 참아요. 하지만 그 균열은 점점 커져요. 매일 아침 서연이 집을 나설 때 준호는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봐요.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 왜 그렇게 일찍 가는 걸까? 그 의심이 준호를 갉아먹어요. 결국 준호는 결심해요. 다음에 서연이 나간 후 따라가 보자.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자. 서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알아내야 해요. 준호는 그날 이후로 입을 다물었어요. 회사에선 여전한 모범적인 팀장으로 회의에서 날카로운 의견을 내고 동료들과 웃으며 커피를 마시죠. 준호 형, 요즘 기운이 좋아 보이네. 도시락 덕분인가? 라고 동료가 물으면 그는 밝게 웃으며 그렇지. 아내가 최고야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서연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는 차가운 탐정으로 변하죠. 아침에 서연이 도시락을 챙겨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안아주며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네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까라고 속삭여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지만 눈빛에 약간의 불안이 스치네요. 준호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이제 그는 서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걸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준호는 아무 말 안 해요. 오히려 더 사랑스러운 남편 역할을 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서연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오늘도 수고했어. 내 도시락 때문에 회사에서 칭찬받았어라고 말하죠. 서연은 정말 기뻐라고 대답하면서 요리를 시작해요. 하지만 준호의 눈은 서연의 핸드폰을 슬쩍 훔쳐보거나 그녀가 주방에서 뭘 하는지 관찰해요. 서연이 채소를 써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밤에 침대에서 서연이 등을 돌리고 누우면 준호는 그녀의 등을 보며 생각해요. 왜 그 도시락이 2개였을까? 그 코스는 정말 건강관리일까? 하지만 그는 참아요.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금요일 저녁, 준호는 서연에게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게 올 거야. 저녁은 회사에서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하죠. 준호는 평소처럼 집을 나서요. 정장 차림으로 차에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지만 곧바로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차를 세우고 엔진을 끄네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아파트 입구를 지켜봐요. 심장이 쿵쾅거려요. 손에 땀이 배어나와 핸들을 꽉 쥐어요. 설마 라고 중얼거리지만 속으로는 기대하고 있어요. 증거를 잡고 싶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지고 거리가 어두워지네요. 준호의 눈이 피곤해지려 할 때 서연이 집에서 나와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어요. 그 가방 모양이 익숙해요. 도시락을 넣는 그 가방이에요. 준호의 눈이 커져요. 저게. 그는 차문을 살짝 열고 서연이 택시를 타는 걸 봐요. 택시가 출발하자 준호도 시동을 걸어요. 조심스럽게 따라가요. 거리를 두고 신호등에서 멈추지 않게 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서연의 택시가 도시 외곽으로 향해요. 낡은 아파트 단지 쪽으로요. 준호는 그 동네를 알아요. 오래된 건물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발길이 뜸한 곳이에요. 택시가 멈추고 서연이 내려요. 그녀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고 한 건물로 들어가요. 준호는 멀찍이 주차하고 차 안에서 지켜봐요. 서연이 2층으로 올라가네요. 창문에 불이 켜져요. 준호는 차문을 열고 내려요. 조용히 건물 쪽으로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요. 나무 뒤에 숨어서 창문을 올려다봐요. 커튼이 살짝 열려 있어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고 한 남자가 그녀를 안아요. 그 남자는 덩치가 크고 근육이 탄탄해 보이네요. 운동선수처럼요. 준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져요. 가슴이 타들어가요. 저 새끼라고 속으로 욕해요. 눈물이 고이지만 참아요. 서연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남자에게 주네요. 그들은 웃으며 앉아요. 준호는 그 자리에 1시간 동안 서 있어요. 다리가 저려오고 추위가 뼈를 파고들어요. 머릿속에 분노가 소용돌이쳐요. 서연의 미소, 그 남자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는 장면이 반복돼요. 배신감이 밀려와요. 왜 나한테? 그는 이를 악물어요. 마침내 서연이 나와요. 손에 보온병과 빈 도시락 상자를 들고 있어요. 상자는 깨끗하게 씻겨 있어요. 서연은 택시를 타고 사라져요.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차로 돌아와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운전대에 머리를 기대고 울어요.
눈물이 핸들을 적셔요. 이게 현실이야 라고 중얼거리지만 대답은 없어요.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TV를 보고 있어요. 늦었네. 미팅 어땠어? 라고 물어요. 준호는 억지로 웃으며 피곤했어. 샤워하고 올게라고 말하죠. 욕실에서 물을 틀고 거울을 보며 이를 갈아요. 참아, 아직 증거가 더 필요해. 그는 마음을 다잡아요. 그런데 그날 밤 준호는 평생 가장 치욕스러운 일을 해요. 서연이 잠든 후 그는 살금살금 주방으로 가요. 불을 켜지 않고 쓰레기통을 열어요. 손으로 뒤적여요.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참아요. 그러다 보온병을 찾았어요. 서연이 버린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 노란색 얼룩이 남아있어요.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끈적하고 달아요. 냄새를 맡아보니 익숙한데 먼지 떠올라요. 고구마와 호박죽이에요. 부드럽고 달콤한 그 죽.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는 그 음식에 알레르기가 심해요. 피부가 붉어지고 속이 뒤집어져요. 집에서 한 번도 먹지 않은 메뉴예요. 서연은 항상 그의 건강을 위해 엄격한 식단만 준비했어요. 채소 위주, 기름기 없는 거요. 그런데 이건 달라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위에 부담 없는 음식.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거예요. 그 남자를 위한 거예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흘러요. 서연아. 왜? 그는 쓰레기통 옆에서 한참을 앉아 있어요. 서연이 두 가지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병든 남편을 위한 가혹한 식단. 다른 하나는 연인을 위한 따뜻한 요리. 그 깨달음이 준호를 짓눌러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해요. 서연이 도시락을 챙겨주며 오늘은 특별히 영양 듬뿍 넣었어라고 말해요. 준호는 웃으며 고마워, 사랑해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메스꺼워요. 회사에서 도시락을 열어보니 채소와 현미밥뿐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어제 그 죽을 떠올려요. 왜 나한테는 이거고 그놈한테는 저거지? 동료가 형,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라고 물어요. 준호는 잠을 못 자서라고 대답해요. 퇴근 후 집에 가니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샐러드 해줄게라고 하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녀의 손을 봐요. 그 손이 어제 그 남자를 안았을 텐데. 그날 밤 준호는 서연 옆에 누워서 잠든 척해요. 서연의 숨소리를 듣다가 살짝 그녀의 핸드폰을 만져봐요. 비밀번호를 알아요. 몰래 열어보니 메시지가 있어요. 건강 코치로부터 오늘도 맛있었어. 내일 또 바라고. 준호의 손이 떨려요. 그 코치가 그 남자예요.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봐요.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더 깊이 파헤쳐야 해요. 서연의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야 해요. 며칠이 더 지나요. 준호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해요. 주말에 오늘은 둘이서 데이트할까? 라고 제안해요. 서연은 좋아, 어디 갈까? 라고 웃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죠. 데이트 중에 서연의 핸드폰이 울려요. 그녀가 슬쩍 확인하고 회사 동료야라고 말해요. 준호는 알지만 모르는 척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이 샤워할 때 그는 그녀의 가방을 뒤져요. 안에서 작은 메모가 나와요. 내일 7시, 평소 장소. 준호는 그걸 사진 찍고 다시 넣어요. 이제 때가 됐어요. 다음 날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 아침 서연이 오늘 코스 가봐야 해라고 말하며 나가요. 준호는 출근하는 척하고 곧바로 그녀를 따라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요. 서연이 그 낡은 아파트로 가네요. 준호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지켜봐요. 서연이 들어가고 1시간 후 나와요. 이번엔 손에 빈 보온병이 없어요.
대신 가방이 가벼워 보이네요.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기다려요. 저녁에 서연이 오늘 코스에서 배운 레시피로 요리할게라고 말해요. 준호는 기대되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그 레시피가 누구 거지? 라고 생각해요. 준호의 일상이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회사에서 집중이 안 돼요. 회의 중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상사가 준호 씨, 괜찮아? 라고 물어요. 네, 죄송해요. 라고 대답해요. 집에선 서연의 모든 행동이 가시예요. 그녀가 웃을 때 그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져요. 밤에 서연이 사랑해라고 말하면 준호는 나도라고 답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이제 그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요. 서연의 일기를 몰래 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그녀의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나요. 남자 향수 냄새예요. 준호는 그걸 맡고 주먹을 쥐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연에게 요즘 네가 피곤해 보이네. 코스 그만둘까? 라고 물어요. 서연이 아니, 이제 익숙해졌어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눈이 피하네요. 준호는 더 파고들어요. 그 코치 어때? 좋은 사람.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져요. 그냥 전문적이야. 준호는 웃지만 속으로는 전문적? 그 새끼가 라고 욕해요. 그날 밤 그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요. 이번엔 작은 영수증이 나와요. 근처 카페거예요. 날짜가 어제예요. 서연이 코스 간 날이에요. 준호는 그걸 주머니에 넣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져 가요. 시간이 흘러도 준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아요. 오히려 커져요. 서연이 도시락을 챙겨줄 때 그는 이거 먹으면 내 생각 날 거야 라고 말해요. 서연은 그럴까? 라고 웃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도시락을 회사에서 버려요. 대신 점심을 사 먹어요. 속이 쓰려도 참아요. 집에 돌아와 서연의 요리를 먹을 때도 그 맛이 쓰게 느껴져요. 이게 나한테 주는 거고 그놈한테는 달콤한 거지.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서연을 봐요. 그녀가 왜 안 먹어? 라고 물어요. 배가 안 고파라고 대답해요. 서연의 눈에 걱정이 스치네요. 건강 챙겨야지. 준호는 속으로 네가 라고 비웃어요. 결국 준호는 더 대담해져요. 서연이 나간 후 그 아파트로 가요.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가 우연히 이웃을 만나요. 여기 사는 사람 알아요? 라고 슬쩍 물어요. 이웃이 2층. 그 남자? 운동 트레이너야. 여자친구가 자주 오네라고 말해요. 준호의 가슴이 찢어져요. 트레이너. 그게 그 코치예요. 그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울어요. 서연이 돌아오니 왜 이렇게 일찍 가고 놀라요. 준호는 머리가 아파서라고 말해요. 그날 밤 서연이 안아주려 하네요. 준호는 피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몸에서 그 남자의 냄새가 나요. 그는 이를 악물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하지만 아직 아니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서연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요. 그래서 그는 서연에게 이번에 회사에서 3일 공작 가야 해. 프로젝트 때문에라고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와. 도시락 챙겨줄까? 라고 물었죠. 준호는 웃으며 괜찮아. 호텔에서 먹을게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어요. 출발하는 척 집을 나서서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창문이 집 쪽으로 보이는 방으로요. 그는 카메라와 쌍안경을 챙겨서 창가에 앉아요. 하루 종일 서연의 움직임을 지켜봤어요. 아침에 서연이 집을 나서서 슈퍼마켓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녀가 카트에 물건을 담아요. 평소와 다르게 트러플 치즈를 집네요. 비싼 거예요. 포장지에 프랑스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와인병도 하나 샀어요. 적포도주, 이탈리아산이에요. 준호는 쌍안경으로 그걸 확인하고 손이 떨렸어요. 집 냉장고에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서연은 항상 그의 건강 때문에 술은 피했어요. 저건 누구 거지? 그는 중얼거렸어요. 첫째 날 밤, 준호는 모텔에서 불을 끄고 창문을 통해 집을 봐요. 서연의 실루엣이 보이네요. 그녀가 주방에서 뭔가 준비해요. 불빛이 꺼지자 그녀가 잠든 모양이에요. 준호는 핸드폰을 확인해요. 서연의 메시지가 왔어요. 공작 어때? 피곤하지? 그는 괜찮아. 잘 자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다시 그 가방을 들고 나가요. 준호는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또 그 낡은 아파트예요. 서연이 들어가고 1시간 후 나와요. 빈손으로요. 준호는 사진을 찍어요. 그녀의 표정이 밝아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닫아요. 저녁에 서연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와요. 안에 트러플 치즈와 와인이 들어있어요. 준호는 쌍안경으로 그걸 봤어요. 서연이 냉장고에 넣어요. 저건 내 거 아니야. 그의 가슴이 타들어가요. 둘째 날도 비슷해요. 서연이 낮에 집에 있고 저녁에 전화를 해요. 오늘은 뭐 해? 보고 싶어라고 말하네요. 준호는 모텔 침대에 누워놔도 빨리 끝내고 갈게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달아요. 밤에 그녀가 불을 켜고 주방에서 요리해요. 냄새가 창밖으로 날아올 것 같아요. 준호는 배가 고파도 참아요. 세 번째 날, 준호는 공작이 끝난 척 집으로 돌아와요. 일찍 끝났어라고 말하며 서연을 안아요. 그녀의 몸이 살짝 굳어요. 어서 와. 피곤할 텐데라고 말하네요. 저녁을 먹고 준호는 피곤해서 먼저 잘게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요. 눈을 감지만 잠든 척해요. 서연이 샤워하고 나와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려요. 준호는 숨을 죽여요. 1시간 후 서연이 조용히 옷을 갈아입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어요. 준호는 일어나 창밖을 봐요. 서연이 와인병과 음식 가방을 들고 나가요. 그는 재빨리 따라 나서요. 택시를 타고 그녀를 쫓아요. 서연의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조용한 골목에 있는 불빛이 은은한 곳이에요. 준호는 길 건너편에서 지켜봐요. 서연이 안으로 들어가요. 창가 자리에 앉아요. 곧 한 남자가 와요. 정장 차림, 나이 든 남자예요. 준호는 쌍안경으로 봐요. 그 남자가 서연의 손을 잡아요. 웃으며 포옹해요. 서연이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요. 와인과 함께요. 테이블에 도시락 상자가 놓여 있어요. 그 모양이 오늘 아침 준호에게 준 거랑 똑같아요. 채소 배열, 밥 위에 뿌린 깨까지요. 준호의 손이 떨려요. 또 다른 놈이야. 그는 이를 악물어요. 그 남자는 최대현이에요. 준호는 핸드폰으로 검색해요. 자선재단 이사장이에요. 서연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자원봉사 간다고 한 그곳이에요. 그들은 와인을 따르고 음식을 먹어요.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최대현이 서연의 뺨을 쓰다듬어요. 준호의 눈에 불이 붙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어요. 서연이 3가지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위한 엄격한 식단, 첫 번째 연인을 위한 부드러운 죽, 그리고 이 남자를 위한 고급 치즈와 와인. 배신감이 밀려와요. 이게 끝이야. 그는 결심해요. 집으로 돌아와 잠든 척 누워요. 서연이 늦게 들어와요. 그녀의 몸에서 와인 냄새가 나요.
준호는 참아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도시락을 챙겨주며 오늘도 힘내라고 말해요. 준호는 고마워라고 대답하지만 눈이 차가워요. 회사에서 그는 계획을 세워요. 오늘 회사 파티 있어서 늦을게라고 서연에게 메시지 보내요. 그녀의 답장이 바로 와요. 알았어. 재미있게 놀아. 준호는 일찍 퇴근해 그 낡은 아파트로 가요. 첫 번째 연인 박민재의 집이에요. 서연이 영양사 상담이라고 한 그 중년 트레이너예요. 준호는 건물 앞에서 기다려요. 서연이 오네요. 가방을 들고 들어가요. 준호의 핸드폰이 울려요. 서연의 전화예요. 준호야, 파티 어때? 언제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긴장돼요. 준호는 아직 한참이야. 왜? 라고 말해요. 서연이 그냥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하네요. 그런데 배경 소리가 조용해요. 아파트 아닐 거예요. 준호는 이를 갈아요. 곧 갈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요. 문 앞에 서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준호는 문을 두드려요. 아무 대답 없어요. 그는 문을 발로 차요. 문이 열리네요. 안으로 뛰어 들어가요. 서연과 박민재가 테이블에 앉아 있어요. 테이블에 도시락이 놓여 있어요. 빈 상자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준호야, 그녀가 소리쳐요. 박민재가 일어나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요. 준호는 테이블을 가리켜요. 이게 뭐야? 네가 나한테 준 거랑 똑같아. 서연이 일어나며 준호야, 오해야. 설명할게라고 말해요. 박민재가 당신 아내예요?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소리쳐요. 준호가 박민재를 밀쳐요. 네가 그 새끼지? 서연이 매일 아침 가는 그 코치. 서연이 울며 미안해, 준호야. 하지만 너 때문에 시작됐어. 내 병 때문에 영양 상담 갔는데 박민재가 서연을 노려봐요. 뭐? 나 때문에? 너가 먼저 유혹했잖아. 서연이 소리쳐요. 거짓말. 너가 호텔 가자고 했어. 준호의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호텔?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었어? 서연이 고개를 숙여요. 미안. 몇 번 갔어. 스트레스 때문에. 박민재가 웃어요. 몇 번. 매주잖아. 준호는 주먹을 휘둘러요. 박민재가 피하지만 테이블이 넘어져요.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요. 서연이 울며 멈춰 라고 소리쳐요. 혼란이 계속돼요. 서연이 박민재를 밀치며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말해요. 박민재가 너가 결혼했다고 말 안 했잖아 라고 반박해요.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져요. 그는 문으로 걸어가요. 끝이야, 서연아. 서연이 따라와 팔을 잡아요. 준호야, 제발. 하지만 준호는 뿌리치고 나가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러요. 분노가 끓어올라요. 복수할 거야. 다 망하게 할 거야. 그는 밤거리를 걸어요. 바람이 차가워요. 집으로 가지 않아요. 모텔로 돌아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요. 서연의 얼굴, 그 두 남자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를 파괴할 계획을 세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전화가 쏟아져요. 준호야, 어디야? 집에 와라고 메시지예요. 준호는 무시해요. 회사에 가서 사무실에 앉아요. 동료가 형, 안색 안 좋아라고 말해요. 그는 괜찮아라고 대답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버려요. 이제 그 맛이 역겨워요. 퇴근 후 그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이혼 준비해주세요라고 말해요. 변호사가 증거 있어요? 라고 물어요.
준호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줘요. 충분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친구 집에 가요. 서연의 메시지가 계속 와요. 미안해. 설명할게. 그는 읽지 않아요. 밤에 누워 생각해요. 서연의 삶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 재단 이사장, 그 트레이너도요. 복수가 시작됐어요. 며칠이 지나요. 준호는 집에 가요. 서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준호야, 제발 들어줘라고 말해요. 그는 차갑게 이혼하자라고 대답해요. 서연이 무릎 꿇어요. 안 돼, 사랑해. 하지만 준호는 내 사랑. 그 새끼들한테 준 거? 라고 소리쳐요. 서연이 울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어. 내 병 때문에. 준호가 웃어요. 내 탓? 좋아. 그는 문을 닫고 나가요. 이제 그녀의 비밀을 퍼뜨릴 거예요. 재단의 익명 제보, 트레이너 센터의 소문. 서연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볼 거예요. 가슴이 아파도 멈추지 않아요. 배신의 대가예요. 준호의 일상이 변해요. 회사에서 집중해요. 동료가 요즘 달라졌네라고 말해요. 그는 웃어요. 새 출발이야. 밤에 혼자 호텔에 있어요. 서연의 사진을 봐요. 행복했던 날들. 눈물이 흘러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커요. 최대현의 재단에 메일 보내요. 이사장이 유부녀와 불륜이라고. 증거사진 첨부요. 박민재의 센터에도요. 트레이너가 고객 안에 유혹이라고. 서연의 핸드폰에 메시지 보내요. 내 인생 끝났어. 그녀의 답장이 와요. 제발 그만해. 하지만 준호는 지워요. 이제 그녀가 고통받을 차례예요. 시간이 흘러요. 서연이 찾아와요. 재단에서 쫓겨났어. 민재도 일 그만뒀어라고 울어요. 준호는 내가 한 짓이야 라고 말해요. 그녀가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빌어요. 그는 문을 닫아요. 이혼 서류를 보내요. 서연이 서명해요. 집을 나가요. 준호는 혼자 남아요. 빈집 안에서 도시락 상자를 봐요. 던져버려요. 새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가슴에 상처가 남아요. 복수는 끝났지만 아픔은 계속돼요. 준호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서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건 분노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짐을 챙기고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자마자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라고 물으시네요.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그냥 피곤해서 왔어라고 대답했지만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시며 들어와라. 밥 먹고 이야기해라고 말씀하셨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모든 걸 털어놨어요. 서연의 배신, 그 두 남자, 도시락의 비밀까지요. 어머니가 손을 잡으며 아이고 우리 아들이라고 울먹이시네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이혼해야지. 그리고 그 새끼들 고소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변호사 알아봐야 해요. 그날 오후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변호사가 상간남 소송이에요. 증거가 중요해요라고 말하네요. 준호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메시지, 녹음 파일을 모두 보여줬어요. 박민재와의 대화, 최대현과의 만남 사진, 서연의 이중생활 증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충분해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준호는 돈보다 명예를 망가뜨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변호사가 알겠어요. 소장 작성할게요. 라고 대답하네요.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서연이한테 연락 왔어? 라고 물으시니 준호는 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라고 했어요. 핸드폰에 서연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준호야, 제발 만나자. 오해야, 그는 지웠어요. 그날 밤 부모님 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복수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냥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서연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며 준호야, 나야. 이야기 좀 해라고 소리치네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자 서연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어요. 시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울며 말해요. 준호가 거실로 나오며 갈 데가 없어? 라고 차갑게 물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며 박민재는 그냥 결혼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집 사는데 도와줬어요. 그 은혜 갚으려고 라고 변명하네요. 준호는 웃었어요. 은혜? 메시지 봤어. 오늘 밤 호텔에서 바라는 게 은혜 갚는 거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야. 그냥 상담이었어라고 중얼거리지만 눈이 피하네요. 준호는 변호사가 준 서류를 보여줬어요. 통신 기록, 호텔 예약 내역요. 이게 오해? 매주 만난 게? 서연이 울며 미안해. 하지만 내 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가슴이 찔렸지만 내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서연은 계속 변명했어요. 민재 오빠는 결혼 전에 만났어. 그때 돈 문제로 도와줬고 그 후로 그냥 친구처럼. 하지만 준호는 증거를 들이밀었어요. 메시지 스크린샷, 사랑해, 오늘도 도시락 고마워라는 글들요.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건 감정적으로. 하지만 체육은 아니야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는 거짓말. 호텔 기록이 다 나와라고 말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몇 번 갔어. 미안이라고 인정했어요. 어머니가 나가. 우리 아들 그만 괴롭혀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연이 일어나며 준호야, 용서해줘라고 빌었지만 준호는 문을 가리켰어요. 그녀가 나간 후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복수 의지가 더 강했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소장 제출해주세요. 준호는 복수를 위해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주방에 들어가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서연이 매일 해주던 그 스타일로요. 채소 얇게 썰고 밥 위에 검은깨 뿌리고 영양 균형 맞춰요. 2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박민재 스타일, 부드러운 죽 넣고, 다른 하나는 최대현 스타일, 치즈와 와인 스타일로 약간 고급스럽게요. 포장도 똑같이 했어요. 상자에 넣고 택배 회사에 갔어요. 특급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네요. 주소는 박민재의 센터와 최대현의 재단 사무실이에요. 각 상자에 소장 사본을 넣었어요. 그리고 쪽지를 썼어요. 이 도시락이 당신들이 좋아하던 거예요. 이게 당신들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마지막 식사가 되길 빕니다. 손이 떨렸지만 미소 지었어요. 택배원이 무슨 선물이세요? 라고 물으니 준호는 특별한 거요. 라고 대답했어요. 택배가 보내진 다음 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에서 화해 제안 왔어요. 배상금 2배로라고 하네요. 준호는 거절해요. 재판 가요라고 말했어요. 박민재 쪽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클라이언트가 말하길 그 부부의 결혼은 이미 형식적이었다고 해요. 증거 없어요라고 하네요. 준호는 웃으며 증거? 다 있어요라고 했어요. 녹음 파일 재생했어요. 서연과 박민재의 대화, 우리 결혼은 끝났어. 이제 너랑 같이 할게라는 말요. 변호사가 침묵하네요. 이게 형식적? 준호가 물었어요. 그 후 메시지 스크린샷과 사진도 보냈어요. 박민재가 서연과 안고 있는 사진, 도시락 사진요.
변호사가 알겠어요. 재판에서 봐요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준호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박민재가 건강상담소 소장이고 심리상담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는 증거를 모아 의료협회에 보냈어요. 이 사람이 고객 아내를 유혹했어요. 윤리 위반이에요라고 편지 썼어요. 사진과 기록 첨부요. 협회에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답장 왔어요. 며칠 후 박민재의 센터에 소문이 퍼졌어요. 고객들이 그 소장님 불륜 사건라고 수군거렸어요. 준호는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박민재가 사무실에서 짐을 싸는 걸 봤다고요. 라이선스 정지됐대라고 하네요. 준호의 가슴이 후련했어요. 최대현 쪽도 재단에 제보했어요. 이 사장이 유부녀와 불륜이라고. 사진과 메시지 보냈어요. 재단에서 내부 조사 중이라고 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자선재단 이사장 스캔들이라는 기사요. 최대현이 사임했어요. 서연은 계속 연락했어요. 준호야, 제발 그만해. 민재 오빠 일자리 잃었어라고 메시지 왔어요. 준호는 네가 한 짓이야라고 답했어요. 그녀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왔어요. 다신 안 할게. 용서해라고 빌었어요. 준호는 늦었어라고 말했어요. 변호사가 재판 날짜를 알려줬어요. 준비됐어요? 라고 물으니 준호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섰어요. 서연이 피고석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박민재와 최대현도 와 있었어요. 판사가 증거 제출하세요라고 하네요. 준호 쪽 변호사가 모든 걸 보여줬어요. 통신 기록, 사진, 녹음료. 박민재가 그건 오해예요라고 변명했지만 판사가 증거가 명확해요라고 했어요. 서연이 증언대에 서서 미안해요, 남편이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눈을 피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어요. 배상금 지급 명령요. 하지만 준호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박민재의 명예가 무너진 게 더 컸어요. 협회에서 라이선스 취소 통보가 왔어요. 윤리 위반으로 영구 정지라고요. 박민재가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이제 만족해? 내 인생 망쳤어라고 소리치네요. 준호는 내 도시락 값이야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최대현도 재단에서 쫓겨났어요. 뉴스에 불륜으로 사임이라고 나왔어요. 서연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미안이라고 중얼거리며요. 준호는 집을 정리했어요. 서연의 물건을 버렸어요. 부모님 집에서 새 출발했어요.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이혼했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힘내라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위장병이 나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었으니까요. 아침에 도시락을 스스로 챙겼어요. 간단하게요. 회사에서 먹으며 웃었어요. 이제 내 거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소문에 따르면 고향으로 갔대요. 준호는 가끔 그녀를 생각했어요. 행복했던 날들. 하지만 배신이 더 컸어요. 부모님과 산책하며 새 여자 만나봐라고 말씀하셨어요. 준호는 천천히 오라고 대답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새 삶을요. 준호는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오네요. 그 비 오던 날 도시락을 발견한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제 그 기억이 덜 아파요. 핸드폰에 변호사 메시지가 왔어요. 배상금 입금됐어요. 그는 웃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거예요.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후회해. 그는 지웠어요. 이제 끝이야. 새 시작이에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어요. 팀장님,
잘할 수 있어요라고 상사가 말했어요. 준호는 네,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삶이 다시 돌아가네요. 그 후로 준호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박민재처럼 되지 않으려고요.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달렸어요. 이제 건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요즘 밝아 보이네 라고 하네요. 그는 웃으며 그렇지라고 대답해요. 서연의 소식을 가끔 들어요. 혼자 산대요. 하지만 신경 안 써요. 자신의 삶에 집중해요. 밤에 누워 책을 읽어요. 행복한 결말의 소설요.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려요. 복수의 끝, 새 시작의 시작이에요. 준호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렸죠. 피고 측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합니다라는 말. 박민재와 최대현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그들의 변호사들이 서류를 챙기며 고개를 저었고 서연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법정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어요. 하늘이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확인하니 축하 메시지가 몇 개 왔어요. 친구 하나가 형, 이겼네. 이제 새 출발이야 라고 보냈네요. 준호는 답장 없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부모님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준호야, 재판 어땠어? 이겼어? 라고 물으시며 안아주시네요. 준호는 네, 끝났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TV를 끄시며 자세히 말해봐라라고 하셨죠.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재판 과정을 설명했어요. 증거가 압도적이었고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 내렸다고요. 어머니가 그 새끼들 이제 어떻게 돼? 라고 물으시니 준호는 민재는 라이선스 잃고 대현은 재단에서 쫓겨났어요. 사회적으로 끝났죠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잘 됐어. 이제 서연이는 라고 하셨네요. 준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서연이는 소송 안 했어요. 돈 받을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왜? 그년이 내 인생 망쳤는데 라고 소리치시네요. 준호는 창밖을 보며 그냥 돈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부모님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 준호가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또 왔어? 쫓아낼까? 라고 물으시니 준호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문을 열었어요.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이 빨개져 있었죠. 준호야, 재판 끝났다고 들었어. 나, 왜 나한테 소송 안 했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문틀에 기대며 그녀를 봤어요. 왜 그럴까? 돈. 그게 내게 뭐가 돼? 서연이 고개를 들며 그럼. 왜? 라고 되물었어요. 준호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너한테는 돈 몇 푼이 아니야. 진짜 무서운 꼬리표를 달아줄게. 그게 내 인생 내내 따라다니며 너를 괴롭힐 거야. 돈은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지만 명예와 신뢰가 무너지면 죽을 때까지 회복 못해. 서연의 동공이 흔들렸어요. 준호야. 그게 무슨. 그녀가 말을 더듬었지만 준호는 문을 닫았어요. 가봐. 이제 끝이야. 서연이 떠난 후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고 증거 자료를 꺼냈어요. 사진들, 메시지 프린트, 호텔 기록, 모든 게 파일에 정리돼 있었죠. 그는 봉투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씩 주소 썼어요. 서연의 부모님 집, 오빠 집,
여동생 집, 그리고 그녀의 절친한 친구들 주소요. 각 봉투에 증거 복사본을 넣었어요. 사진은 선명하게, 메시지는 강조 표시해서요. 쪽지도 썼어요. 이게 서연이가 한 짓입니다. 당신들이 아는 그녀가 아니에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요. 직원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물으니 준호는 네, 아주라고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련함도 느껴졌어요. 며칠 후 서연의 가족 반응이 시작됐어요. 먼저 서연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서연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라고 소리치시네요. 준호는 차분하게 증거 보셨어요? 다 사실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울며 거짓말. 누가 조작한 거지 라고 하시지만 준호는 직접 확인하세요. 호텔 기록, 메시지 다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서연의 오빠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야, 이 새끼야. 우리 여동생 명예 훼손하지 마. 소송할 거야. 준호는 답장으로 증거 사진 하나 보냈어요. 이게 조작인가요? 오빠의 답장이 바로 안 왔어요. 대신 서연의 여동생이 전화했어요. 오빠, 이게 정말이야? 언니가.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는 네, 다 사실이에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끊었어요. 친구들 쪽도 소문이 퍼졌어요. 한 친구가 서연에게 너 진짜 그랬어? 믿기지 않아라고 메시지 보냈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 부정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서연의 아버지가 결국 전화했어요. 준호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연이를 버릴 수밖에 없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준호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서연은 그 후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준호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준호야, 가족들이 나한테 연락 끊었어. 친구들도 다 피해. 이게 네가 원한 거야? 준호는 읽고 지웠어요. 그녀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이혼 서류예요. 서연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안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미안해. 너는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잘 살아.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준호는 그 쪽지를 읽고 손으로 구겨서 찢었어요.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 끝났어라고 중얼거리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이혼 완료해 주세요라고 메시지 붙여서요.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우리 집이었죠. 문을 열자 고요함이 밀려왔어요. 주방에 서서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텅 비었어요. 승리했지만 준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이 형, 요즘 어때? 새 여자 만났어?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며 아직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카페에서 여자가 웃으며 다가와 안녕하세요. 자주 보시네요 라고 말하면 준호는 피했어요. 죄송해요. 바빠서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죠. 밤에 누워서 천장을 보니 서연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거짓말들. 다시는 그는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부모님 집에 가서 어머니가 준호야, 이제 잊어라. 새 사람 만나라고 하시지만 그는 엄마 못 믿겠어요. 사람들 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시간이 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 불신이 깊게 뿌리 박혔어요.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주방을 봤어요.
도시락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서연이 쓰던 거요. 손으로 만져보니 추억이 스쳤어요. 예전엔 사랑의 상징이었죠. 매일 챙겨주던 그 손길. 이제는 배신의 상징이에요. 그는 상자를 집어들고 창밖으로 던졌어요.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안 봐라고 중얼거렸어요. 회사에 가서 점심시간에 동료가 형, 도시락 안 가져왔어?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오늘은 사 먹을게라고 말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메뉴를 보며 부드러운 죽을 시켰어요. 한 입 먹으니 알레르기가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이제 내 맘대로라고 생각했어요. 퇴근 후 혼자 산책했어요. 거리에서 커플들이 웃는 걸 봤어요. 부러웠지만 다가가지 않았어요. 저들도 속일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주말에 친구를 만났어요. 형, 파티 갈래? 여자들 많아라고 하네요. 준호는 됐어, 피곤해라고 거절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이게 승리인가? 그는 물을 틀어 눈물을 씻었어요. 밤에 꿈을 꿨어요. 서연이 도시락을 챙겨주며 웃는 꿈.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어요. 베개를 던졌어요. 다신 안 바라고 소리쳤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준호 씨 프로젝트 맡아줄래? 승진 기회야라고 했어요. 그는 네, 할게요라고 대답했어요. 일에 파묻혔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고 야근하며 잊으려 했어요. 동료가 형, 요즘 열심히 내라고 하네요. 준호는 웃었지만 속은 텅 비었어요. 서연의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 산대요. 가족들이 연락 안 한다고요. 친구가 그년 이제 어떻게 사냐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모르겠어라고 대답했어요. 관심 없었어요. 자신의 상처가 더 컸어요. 크리스마스에 부모님 집에 갔어요. 어머니가 준호야, 올해는 같이 보내자라고 하시네요.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지만 준호의 접시는 비었어요. 엄마, 배 안 고파요라고 말했어요. 창밖 눈을 보며 서연을 생각했어요. 그녀의 꼬리표, 그게 정말 그녀를 괴롭힐까? 하지만 자신의 꼬리표도 느껴졌어요. 불신의 꼬리표요. 아버지가 인생은 계속되라고 말씀하시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어요. 봄이 왔어요. 준호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빈 방에 가구를 들여놓았어요. 주방에 새 도시락 상자를 샀어요. 스스로 챙겨봤어요. 채소 썰고 밥 담고. 회사에서 먹으니 동료가 형, 다시 도시락이네라고 했어요. 준호는 내가 만든 거야라고 대답했어요. 맛이 달랐어요. 서연에게 아니었으니까요. 퇴근 후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웃고 커플들이 손잡았어요. 준호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요. 누구도 믿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혼자야. 하지만 괜찮아.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상처가 덜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바다로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봤어요. 서연과 왔던 곳이었죠. 그때 그녀가 영원히 같이 하자라고 말했던 기억. 준호는 모래를 쥐었다가 흘렸어요. 영원은 없어라고 중얼거렸어요. 물에 들어가 수영했어요. 차가운 물이 몸을 감쌌어요.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을 봤어요.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 준호 오빠, 오랜만이야. 나 기억해. 옛 동창이었어요. 준호는 답장 썼어요. 응, 잘 지내?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녀가 웃으며 오빠, 변했네라고 했어요. 준호는 많이 겪었어라고 말했어요.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어요. 이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어. 그래도 웃었어요. 새 시작일지도 몰라요. 가을에 회사 파티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형, 여자친구 데려와라고 했지만 준호는 혼자 갔어요. 음악 소리에 섞여 웃었어요. 한 여자가 다가와 춤출래요? 라고 물었어요. 준호는 망설이다 손을 잡았어요. 춤을 추며 느꼈어요. 따뜻함을. 하지만 끝나자마자 피했어요. 미안, 피곤해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샤워했어요. 아직 안 돼라고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다시 왔어요. 눈이 내리네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서연의 꼬리표, 나의 꼬리표. 언젠가 풀릴까? 그는 창문을 닫았어요. 삶은 계속됐어요. 아프지만 앞으로요. 준호의 일상이 조금씩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러닝을 했어요. 공원에서 사람들을 스치며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할머니에게 웃었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팀원들이 팀장님, 아이디어 좋아요라고 하네요. 그는 고마워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비가 오네요. 그 비 오던 날을 떠올렸지만 이제 덜 아팠어요. 저녁에 책을 읽었어요. 사랑 이야기요. 이런 게 가능할까? 페이지를 넘겼어요. 친구가 전화했어요. 형, 소개팅 할래? 준호는 생각해 볼게라고 말했어요.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보려 했어요. 서연의 소식이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그녀가 재혼하려 한대요. 하지만 실패했어요. 꼬리표 때문에요. 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 없었어요. 네, 인생이야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에 집중했어요. 부모님과 여행 갔어요. 산에 올라 경치를 봤어요. 어머니가 준호야, 이제 행복해 라고 물으시네요. 그는 네, 조금씩이라고 대답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과거를 날려보냈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준호는 다이어리에 썼어요. 올해는 믿어보자.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영광이 들어왔어요. 희망처럼요. 준호는 그 후로 서서히 사람들을 받아들였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여자와 데이트했어요.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오빠, 과거가 있어? 그녀가 물었어요. 준호는 응, 아팠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밤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좋았어. 미소 지었어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축하해요. 팀장님 동료들이 박수 쳤어요. 그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주말에 혼자 요리했어요. 도시락을 만들어 다음날 챙겼어요. 이제 내 거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삶이 돌아왔어요. 아픔은 남지만 희망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공원에서 산책하다 서연을 봤어요. 멀리서요. 그녀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야위고 눈이 무표정했어요. 준호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과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꽃향기가 들어왔어요. 새 시작이에요.